이렇게 바르면요, 세럼의 80%가 여러분 손바닥에서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에 자극이 가서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고 피부가 예민해져요. 그 위에 세럼을 바르면 세럼이 유분막 위에서 그냥 겉돌아요. 이렇게 세럼 바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럼을 발라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겨울만 되면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아무리 비싼 세럼을 발라도 피부가 촉촉해지지 않는다면 세럼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어요. 바르는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겨울철 세럼을 제대로 효과 보는 완벽한 루틴을 처방해 드릴게요. 30분 뒤에 여러분은 세럼 하나로 피부과 안 가도 될 정도의 촉촉한 피부를 만드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세럼 어떻게 바르고 계세요? 손바닥에 세럼 싸서 양손으로 비빈 다음에 얼굴에 문지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바르면요, 세럼의 80%가 여러분 손바닥에서 증발해버립니다. 얼굴에는 고작 20%밖에 안 남아요.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세럼은 문지르는 게 아니라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비비면 그 좋은 성분들이 전부 손에서 끝나버려요. 얼굴 피부에 영양분을 보내려고 세럼을 바르는 건데 손바닥에 영양분을 보내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안하고 나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피부가 완벽하게 건조해져 버린 다음에 세럼 바르는 분들 계시죠? 이거 조금 틀렸습니다. 왜냐면 세럼의 핵심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히알루론산 1g이 무려 1000ml의 물을 머금을 수 있어요. 자기 무게의 1000배나 되는 수분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끌어당길 수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려버려요. 결과적으로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히알루론산 세럼은 반드시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야 합니다. 세안 후 물기를 살짝만 눌러내고 토너를 바른 직후 30초 이내에 바르는 게 황금 타이밍이에요. 이때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을 히알루론산이 잡아주면서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채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제대로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세럼은 비싸니까 아깝다고 콩알만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좋다니까 듬뿍 짜서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조금 틀렸습니다. 세럼은 우리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의 앰플 타입들은 스포이드로 두세 번 펌핑해주는 것이 적정합니다. 이때 이마에 한 펌프, 양 볼에 한 펌프씩 각각 한 펌프씩 바르면 웬만해서 끈적함 없이 촉촉함만 남아요. 두 번째, 얼굴에 직접 떨어뜨리세요. 손바닥에 덜지 마시고 스포이드로 얼굴에 직접 톡톡 떨어뜨려주세요. 그 다음 피부결을 따라서 가볍게 한번 쓱 펴바르고 손끝으로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겁니다. 절대 빡빡 이렇게 문지르면 안 돼요. 문지르면 피부 장벽에 자극이 가서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고 피부가 예민해져요. 세 번째, 흡수 시간을 주세요. 세럼을 바르고 바로 크림 올려버리시는 분들 많죠? 이러면 세럼이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크림이 덮어져 버려서 성분이 섞이기만 하고 피부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세럼 바른 후 최소 30초에서 1분 끈적임이 사라지고 피부가 약간 뽀송해질 때까지, 약간이 포인트예요. 기다렸다가 다음 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본격적인 세럼 루틴에 들어가기 전에 왜 겨울철에 피부가 유독 건조해지는지 제대로 알아야 충분한 보습을 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매우 낮은 습도예요. 겨울엔 바깥 공기도 건조하지만 실내에서 난방을 틀면 습도가 20%에서 30%까지 쫙 떨어져요. 피부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걸 수분 경피 손실 TEWL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피지 분비가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여름엔 피지가 많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피부 위에 보호막이 생기는데 겨울엔 피지 분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피부의 유막이 약해지고 수분 증발을 막아줄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피부 장벽 손상이에요. 추운 바깥과 따뜻한 실내를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요. 피부 장벽은 제가 항상 말했듯 돌과 시멘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지면 수분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단순히 수분만 채우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강화하면서 수분 증발을 막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세럼으로 피부 속의 수분들을 채우고 크림으로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가 세트로 가야 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 피부 관련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피부 관련 질문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질문 남겨주시면서 팔로우도 같이 부탁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인 루틴으로 들어갈게요. 아침 루틴의 핵심은 수분 충전과 보호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밤새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을 꽉 채우고 하루 종일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자, 아침 루틴 순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안. 아침에는 강력한 약 알칼리 클렌저보다 약산성 클렌저나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자, 어떨 때 물로만 세안해야 되냐? 본질은 밤에 피부가 더러워지지 않았을 때 물로 가볍게 씻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개를 간 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밤새 자는 동안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한 상황 속에 있었거나 밤새 엄청 끈적한 기능성 크림들을 바르고 잤다면
바르면 먼지가 많이 달라붙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약산성 클렌저로 씻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건성분들이시라면 미온수로 씻어주는 게 피부 장벽을 지키는 길인 거죠. 근데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피부 속 수분을 다 빼앗아 가요. 두 번째로는 토너예요. 세안 후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토너를 발라주세요. 토너는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알코올이 없는 순한 토너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역시 수분 세럼. 여기서 핵심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아침에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수분 세럼을 사용하세요. 히알루론산이 피부의 수분을 채워주고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해줘요. 여기서 제품을 하나 추천해드리면 광고는 아닙니다.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이에요. 이 제품의 핵심은 구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피부 표면부터 속까지 수분을 꽉 채워주는 거죠.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보습을 채워주고,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밖에 수분막을 씌워줘서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제형이 물처럼 아주 가벼워서 흡수가 빠르고 아침에 발라도 화장이 밀리지 않아요. 근데 제형이 가볍다는 것은 난 엄청난 득건성이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예전 세럼 비교 영상에서 이 웰라쥬 세럼을 발라봤을 때 제형이 물처럼 가볍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다른 세럼들보다는 수분 지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득건성 분들한테는 겨울철에 웰라쥬 세럼을 바르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지성 피부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자, 네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수분크림. 세럼만 바르고 끝내시면 안 돼요. 세럼으로 세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크림으로 덮어줘야 돼요. 아침에는 너무 무거운 크림보다는 가벼운 젤 타입이나 좀 가벼운 수분크림을 추천드려요.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화장이 밀리지 않게 산뜻하게 마무리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겨울철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진짜 제일 좋은 크림이 더 하른 아이스카이드 크림. 발랐을 때 굉장히 산뜻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전혀 밀리지 않고 메이크업이 찰떡같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선크림. 잠깐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겨울이라고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시는 분들 많죠? 겨울에도 자외선은 있어요. 특히 겨울철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은 여름보다 강할 수 있어요. 게다가 건조한 겨울 피부는 장벽이 약해져 있어서 자외선 피해에 더 취약해요. 아무리 좋은 세럼으로 피부를 관리해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 짚고 넘어갈게요. 실수 첫 번째는 크림을 먼저 바르고 세럼을 바르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림을 먼저 바르면 피부 위에 유분막이 생겨요. 그 위에 세럼을 바르면 세럼이 유분막 위에서 그냥 겉돌아요.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순서는 반드시 묽은 것부터 되직한 것 순서로 토너, 세럼, 로션, 크림 순서입니다. 이 순서 기억하세요. 실수 두 번째는 세럼을 너무 많이 섞어 바르는 거예요. 요즘 세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수분 세럼, 미백 세럼, 탄력 세럼 다 좋다니까 한 번에 3-4개씩 섞어 바르는 분들 계시는데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성분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피부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세럼은 한 번에 1-2개까지만 섞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 고민에 맞는 핵심 제품 하나를 꾸준히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실수 세 번째는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사계절 동안 같은 세럼만 쓰는 거예요. 피부는 매일 컨디션도 달라지고 계절마다 컨디션도 달라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민해지고 잠 못 자면 건조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세럼은 계절별로 한 종류 정도는 구비해 두고 그 계절의 상태에 맞춰서 골라 쓰는 게 좋아요. 건조하고 당기면 히알루론산 세럼, 칙칙하고 피로해 보이면 비타민 세럼, 트러블이 올라오면 시카 세럼. 이렇게 피부 상태를 보고 선택하세요. 이제 저녁 루틴으로 넘어갈게요. 저녁 루틴의 핵심은 회복과 영양 공급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밤사이 피부가 재생되는 동안 영양을 꽉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 사이에 재생이 가장 활발해지는데 이때를 바로 피부 재생 골든 타임이라고 해요. 이 시간에 좋은 성분을 넣어주면 흡수율이 오르죠. 그래서 저녁 세럼 루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저녁 루틴 순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중세안. 저녁에는 꼼꼼한 클렌징이 필수예요. 클렌징 오일이나 밤으로 먼저 메이크업과 선크림을 녹여내고 그 다음 폼클렌저로 한 번 더 씻어주는 거죠.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세럼 성분이 제대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하게도 이중세안을 했을 때 피부가 민감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세안을 해보시고 나 좀 민감하다, 약 알칼리 클렌저만 단독으로 사용하시거나 그것도 민감하다 하시면 약산성 클렌저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야 돼요. 클렌징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토너를 발라주세요. 저녁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토너를 쓰시면 하루 종일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달래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잡티가 고민이라면 여기 있는 아비브 글루타치온 잡티 세럼 비타드롭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글루타치온점이에요. 순도 98% 글루타치온을 아주 작은 입자로 엑소조마해서 피부 속까지 빠르게 흡수되게 만들어요. 광고 아닙니다. 거기에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5%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C가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분해하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걸 막아줘요. 이중 미백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제형 안에 캡슐이
캡슐이 들어있는데 바르면서 롤링하면 캡슐이 탕 터지면서 고함량 미백 성분들이 나옵니다. 잡티, 기미,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이 아비브 글루타치온 세럼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아비브 글루타치온 세럼은 제가 예전에 수분 지속량을 기계로 측정했듯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세럼 중에서 수분 지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랜 수분 지속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진정이 필요하다면 시카 세럼을 추천드려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세럼이에요. 자, 이 시카 성분은 병풀에서 수출한 성분인데 피부 진정과 재생에 탁월해요.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달래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줘요. 여기에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진정, 보습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수분 지속도가 이 아비브보다는 아주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이 아닌 진정 제품이기 때문에 세럼 아무것도 모르겠고 난 그냥 보통 피부인 것 같아서 세럼 그냥 아무거나 사면 돼. 이 닥터지 블레미쉬 세럼 추천드립니다. 괜히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브랜드가 아니죠. 보통 피부한테 굉장히 잘 맞는 세럼이에요. 이제 세럼 효과를 200% 올리는 고급 테크닉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는 레이어링 기법. 속건조가 심하거나 보습이 더 필요한 날에는 세럼을 한번 바르고 흡수시킨 다음 한 번 더 발라서 수분량을 2배로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하는 게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까지 발라주시는 거예요. 얼굴에만 세럼 바르시는 분들 많죠. 근데 목도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어서 더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겨요. 세럼 바를 때 목까지 같이 케어해주시면 나중에 1년, 2년 지났을 때 목 주변 피부랑 얼굴 피부랑 똑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다. 색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부 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습도 맞추기예요. 겨울철 실내 습도 관리 진짜 중요해요. 히알루론산 세럼은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데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끌어당길 수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세럼 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스킨케어의 효과가 확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피부 공통인데 세럼 하나만 쓰지 마시고 꼭 이런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런 세럼들은 수분과 영양을 넣어주는 역할이고 크림들은 밀폐제 역할로서 그 수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둘이 세트로 가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럼 못지않게 중요한 겨울철 피부 관리 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바르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셔서 몸 안쪽부터 수분 채워주시고 커피랑 술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니까 너무 건조한 환경에 오래 계시는데 커피도 많이 마시신다면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내 습도 관리. 이건 아까 말했죠. 가습기 틀어서 실내 습도 50에서 60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유분과 수분을 싹 다 뺏어가니까 세안은 미온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네 번째로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요. 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피부 재생 골든타임에 피부가 회복돼요.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겨울철에는 각질 케어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니까 주에서 1회, 많으면 2회 정도 순한 제품으로 가볍게만 각질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듬뿍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아침 루틴은 미온수로 세안하고 토너로 피부결을 살짝 정리해줍니다. 히알루론산 수분 세럼 바르시면 좋고요. 수분 크림으로 꼭 마무리해주시고 스킨케어만 하지 말고 겨울철에도 선크림 필수입니다. 자, 저녁 루틴은 이중 세안으로 깨끗하게 세안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약 알칼리도 민감하시면 약산성으로 넘어가 주시고 진정 토너로 피부를 달래주고 저녁에는 기능성 세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성 영양 크림으로 밤새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럼 바르는 핵심 포인트, 촉촉한 피부에 바르기, 정량 지키기, 2에서 3펌프, 손에 바르지 말고 얼굴에 직접 떨어뜨리기, 두드려서 흡수시키기, 그리고 흡수 시간을 주고 크림으로 마무리하기. 자, 오늘부터 세럼 바르는 방법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피부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피부 관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